안녕하십니까, 유범주입니다. 자, 우리 물류정책기본법, 우리 이제 이전에 그 위원회에 대해서 봤었고요. 지금 볼 거는 뭐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 법규가 이게 메인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포인트를 잘 노려서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전문을 다 읽어서 뭐 이렇게 해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법규로서는 조금 효과가 떨어집니다. 어차피 40점에서 50점만 맞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에 보려고 하는 게, 이거입니다. 먼저, 이 주제에서는 뭐 주체부터 제가 잡아 드릴게요. 우리 물류 시설 장비, 물류 시설 장비라는 규정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두세 가지 정도 포인트만 잠깐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시설 쪽에서는 뭐 숫자 이런 건 안 나오는데 주체가 나와요. 주체가 등장을 해요. 주체 등장하는 거는 먼저 일단 물류 쪽 시설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나오고요. 그리고 시설과 장비라 그랬죠. 시설과 장비라고 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나와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이렇게 등장한 사람들 중에서 이 모든 것들을 시설 장비다 보니까 어디다가도 뿌려야 돼요. 지역에다가도 이러한 시설 장비와 관련된 규정을 이제 널리 알려야 돼요. 우리 이거 권고한다 그러거든요. 이 지역이 나오니까 시도지사가 나오고요. 이러한 물류 시설 장비 그리고 플러스로 표준화까지. 이런 거는 말 그대로 표준화는 기본적으로 명하여야 한다 이런 말은 안 써요. 명령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부분이에요. 권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요. 좀 표준화된 시설 장비를 쓰게끔 권고할 수 있다 해서 물류 시설 장비 그리고 표준화에서는 이런 정도만 좀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물류정보화라는 게 있는데, 물류정보화. 자, 여기서 우리는 항상 정보를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수출입 정보도 포함한다. 수출입 정보 포함이에요. 수출입 정보 포함. 그러면 우리는 이 수출입 쪽에서 등장할 수 있는 최고 차관급 누구예요? 관세청장에 등장해요. 관세청장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물류정보화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그 다음에 그렇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기 관세청장이 나온다. 꼭 기억해주세요. 관세청장. 등장인물, 주체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반대로 물류정보화에서 만약에 누구예요? 그렇죠. 관세청장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틀렸다라는 거죠. 또 하나. 물류 공동화라는 주제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주체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이라는 멘트의 포인트를 잘 잡아주셔야 되고요. 공동이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공동이니까 모든 사람. 누구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공동이니까 나왔던 사람, 시도지사, 그리고 관세청장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은 주체 중심으로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또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물류 정보와 좀 이어지는 규정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규정인데, 정보화라고 해서 이 정보를 단위 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보관할 수 있는 단위 정보망, 단위 물류 정보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제가. 예. 이런 물류 정보를 한 곳에 모여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단위 해가지고 물류 정보를 각 지역에서 보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위 물류 정보망의 구축이라는 그 규정이 있어요. 시험에 은근 잘 나옵니다. 단위 물류 정보망 구축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구축. 단위 물류 정보망 구축. 좋습니다. 이 단위 물류 정보망은요, 말 그대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단위를 지정해가지고 물류 정보를 보관할 수 있게, 구축할 수 있게, 이렇게 또 분석, 가공, 수집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인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맞는 말로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쭉 보시면은 먼저 이거는 지정이에요. 지정을 받아요. 지정.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정을 할 때 지정 요건이 있어요. 지정 요건. 네. 지정 요건을 먼저 볼게요. 지정 요건. 그리고 이 지정을 할 때 예산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을 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먼저 지정인데,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기본 지정 규정에서, 공공기관. 자, 그러니까 포인트를 주면은 지정 요건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 등이 구축을 할 수 있어요. 구축. 공공기관 등이 나서서 구축을 할 수 있어요. 그들의 물류 정보들을. 그럼 여기서 나온 공공기관 누구냐? 이게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다는 거죠. 잘 보세요. 땅, 하늘, 바다를 관장하는 거예요. 자, 땅, 한국, 땅이죠? 철도공사. 코레일을 말하죠.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네. 육지를 말하는 거예요. 육지를. 네. 땅과 관련된, 육지와 관련된 물류 정보 있죠. 그리고 또 육지 땅이니까 뭐예요? 한국 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 LH라고 하죠. LH. 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하늘.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그 다음에 한국공항공사라고 있어요. 한국공항공사. 하늘이죠. 네. 그 다음에 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더. 바다는 뭐예요? 그렇죠. 항만공사. 우리 뭐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있잖아요. 항만공사 이렇게 있죠. 이렇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 요거 가져가시면 좋아요. 예전에 오답으로 한국관광공사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관광공사.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 구축을 할 수 있다. 한번 가져가 주시고요. 네. 지정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그렇죠. 지정 취소 사유가 있겠죠? 지정 취소 사유. 지정 취소 사유가 있을 텐데, 우리 지정 취소 사유 보시면은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취소 사유는 취소가 항상 나오는 게 1번 절대적 취소가 있어요. 아시죠? 하여야 한다. 취소하여야 한다. 절대적 취소. 두 번째는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택적 취소. 선택적 취소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 절대적 취소는요. 거짓 부정한이라고 기억해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라는 거거든요.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 그렇죠.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선택적 취소는요. 지정 기준 미달이에요. 이거는 취소할 수 있다.
영상 속에 제 모습이 지금 안 보이네요. 네. 할 수 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나온다면 이 안에서 세 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시설 장비 표준화, 물류 정보화, 공동화, 그리고 단위 물류 정보화 구축해서 한 문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렇게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단위 물류 정보망, 요 단위 물류 정보 여기 있죠. 요거 지정 요건에 공공기관 등이 이제 이런 공공기관 등이 할 수 있는 건데 잠깐 여기 지울게요. 요건이 또 있습니다. 네, 자, 지우고요, 여기. 지우시면 지금 단위 물류 정보망 이어가는 거예요. 네. 자, 보시면 이제 지정 요건에 또 뭐가 있냐면요. 네. 지정 요건 다시 또 추가로 볼게요. 지정 요건 중에 지금 여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은 이제 공공기관이 아닌 자에 공공기관이 아닌 자의 요건이에요. 누구라고요? 공공기관이 아닌 자. 공공기관이 아닌 자예요. 자, 첫 번째는 시설 요건이 있고요. 시설 요건. 근데 시설 요건은 시험적으로 상당히 다 맞는 말로 나오니까 숫자가 안 나오니까 가볍게 가져가시면 좋은데 우리 인적 요건이 상당히 중요해요. 2번에 별표할게요. 인적 요건. 시설 요건은 내용 자체를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인적 요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두어야 되냐 이런 규정인데요. 첫 번째가 먼저 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 2명인데요. 기사 자격증 조금 쉽게 설명드릴게요. 기사 자격 보유자 기사 자격 보유자 2명. 기사 자격 기사 국가기술자 기사 아시죠? 그럼 자격증이 어떤 거냐? 우리 법 그 내용이 나오지만 이런 거예요. 정보통신기사, 잘 들으세요.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기사.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워요. 정보통신, 처리 이렇게 쓰고 옆에다가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라고만 써요. 너무 길어요. 이걸 잘 바꿀 리 없거든요. 인원수를 바꾸면 바꿨죠. 네. 그 다음에 경력자 1명. 경력자 1명. 그런데 몇 년 경력이냐? 3년. 네, 3년 경력자 1명 이상.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것도 별표 하나만요. 자본금 규정, 자본금 요건. 자본금 요건, 네. 자본금 요건.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2억인데요, 2억. 2억인데, 2억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 무슨 법으로서요? 상법상 주식회사. 2억으로서 상법상 주식회사. 이렇게 한번 정리하세요. 이렇게 외우세요. 자본금 요건은 어떻게 본다고요? 이상주. 뭐라고요? 이상주. 끝. 2억 상법 주식회사. 끝. 이렇게 해가지고 단위 물류 정보망 구축은요. 요 정도만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엔 지웠지만 그 물류 시설 장비 표준화, 물류 정보화, 물류 공동화, 그리고 단위 물류 정보망 구축에서 내용인데요. 요거 한번 통으로 쫙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차시에는요, 우리 단위 물류 정보망과 비슷한, 국가 물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국가 물류 통합 데이터베이스 또는 통합
정보센터 요 파트를 좀 정리해 볼게요. 그게 여기 요건이 규정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거랑 그것만 단독으로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